안녕하십니까. 김종래 TV의 김종래입니다. 국민의힘에서 부른 이준석 돌풍이 민주당의 그 대선 경선 대선 후보를 뽑는 그 후보 경선 연기론으로 불이 옮겨붙을 조짐입니다. 청년 제1야당 대표가 등장하고 이어서 이 국민의힘 레이스가 시작되며 그 야권 대권 레이스가 이게 흥행이 될, 그리고 초대박 조짐을 보이니까 그동안 잠복해 있던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 선출 경선을 좀 늦추자 하는 연기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겁니다. 경선 일정 시작을 코앞에 두고 이 연기론이 다시 들었는데 이게 정말 심상치 않게 굴러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럴 조짐이 보입니다. 연기론은 반 이재명 측에서 주장하는 거고요. 이재명 지사는 원칙대로 하자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칫하면 양측 간의 권력 투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주당은요, 당원 당규상 대통령 선거 6개월 전까지 후보를 선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년 3월 9일이 대통령 선거일이니까 9월 초까지는 후보를 선출해야 됩니다. 이게 당원상 규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경선 연기로는 이 당원 규정을 바꿔서 한 2달 늦춰서 11월 초까지로 늦추자는 겁니다. 뽑자는 겁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이 11월은 어떤 달이냐면 국민의힘은 당원 당규상 넉 달 전에 뽑기로 돼서 국민의힘은 11월 초까지를 뽑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2달 먼저 뽑도록 양측 당원이 그렇게 되어 있다. 근데 왜 이걸 당원을 또 지난번에 그 서울시장 선거 때도 그렇게 문제가 있으면 후보를 안 줘야 되느냐, 공천 안 해야 되는데 당원을 바꿔서 이걸 또 왜 또 당원을 그 논란이 있었는데 이번에 또 바꾸려고 하는 거 아니? 주장하는 사람들은 민주당만 먼저 후보를 뽑으면은 야권이 공격 대상이 되고 야권은 쭉 11월까지 경선 이 흥행을 벌려서 성공할 테니까 본선에서 불리하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맞춰서 2달 정도를 늦추자는 겁니다. 그런데 9월 달에 예정대로 하자는 이재명 측 입장은 당초 정해진 입장을 이제 와서 또 바꾸는 건 국민에 대한 건 약속 위반이다. 지난번 보궐선거 때도 공천하지 않는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그 규정 바꿔 후보 냈다 결국 지지 않았느냐. 후보를 빨리 정하는 게 그래서 일사불란한 대선 체제를 갖춰서 준비를 해야만이 오히려 본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다. 양측 주장을 들어보면은 저야 뭐 거기 이해 당사자가 하니까 이 말 들으면 이런 것 같고 저 말 들으면 저런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다만 한 가지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게 흥행 차원만의 얘기로 시작된 게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TBS 의뢰로 한국사회여론조사연구소가 지난 11일하고 10일 이틀간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를 조사했는데요. 여기서 윤석열 총장이 죄송합니다. 35.5%, 이재명 지사가 27.7% 나타났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12.6%, 추미애 전 법무장관은 2.2%, 정세균 전 총리는 1.8%니까 밑에는 없고 하여튼 윤석열 총장, 그 다음에 이재명, 그 다음에 이낙연 순서입니다. 근데 이걸 전체를 뽑았을 때 이렇게 됐고요, 순서가. 범여권 주자들만 놓고 조사를 했더니 여기는 역시 이재명 지사가 31.6%로 1등이고 이낙연 대표가 15%, 그 다음에 박용진 후보가 6%, 추미애 전 장관이 5.5%가 나왔습니다. 박용진 의원의 경우에는 여야를 모두 넣은 숫자에는 나오질 않았는데 범여권 후보군에서는 이재명, 이낙연이 이어서 추미애하고 이 정세균 전 총리를 제치고 3위로 올랐습니다. 전체를 조사할 때는 안 나왔는데 여당만 조사할 때. 자, 그렇게 보면은 전체를 보는 거하고 여당만 놓고 봤을 때 종합을 해보면 이재명 지사는 여야를 전부 합쳤을 때도 여권에서는 1등, 여권 사람으로는 여야 합쳐서도 1등, 그 다음에 여권 주자만에서도 당연히 1등. 근데 여권 주자들 중에서 보니까 이재명 다음에 추미애, 박용진 이렇게 세 사람이 나온다. 3등까지 나온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여권 경선 연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재명 지사뿐만 아니라 나머지는 뭐 이낙연, 이재명, 뭐 이광재, 뭐 최문순 전부가 창선하고요. 그러니까 범여권 주자들만 조사한 걸로 볼 때는 이 세 사람의 지지도가 43.2%인데
이 사람들 지지도 43.2%, 즉 경선 연기를 반대하는 사람들 지지도를 합친 거는 이낙연, 정세균, 이광재 뭐 등등 합친 것보다 훨씬 높습니다. 이런 상황이라서 사실은 앞서가는 주자들이 반대한다면, 자, 여권 내외에서 1, 2, 3등이 반대하니까 그러면은 그 사람들 주장대로 하면은 원칙대로 9월에 경선하는 게 맞습니다. 만약에 압도적으로 1위를 하고 있는 2위, 3위, 추미애나 박용진보다도 특히 이재명 지사가 오케이, 경선 연기하자고 한다면 모르겠는데 1등을 하는 사람이 안 하겠다 그러면은 경선 연기한 주장은 그건 아무래도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이게. 자, 이제 본선을 걱정한다라고 할 경우에 누가 제일 걱정하느냐? 후보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1등이 몸을 다룰 일 아닙니까? 1등이 절반도 안 되는 지지를 가진 사람이 본선 걱정할 일보다는 후보가 될 가능성이 제일 높은 사람이 더 걱정할 거 아닙니까? 본선 걱정을. 이제 이준석 때문에 걱정하든 국민의힘의 야권 레이스 때문에 걱정을 하든. 그 다음에 후보가 확정됐다. 9월 달에. 근데 야권은 후보 경선 레이스가 있다. 그래서 2달 동안 더 걸린다. 11월까지. 그렇게 해서 그 흥행이 걱정된다 해도 이건 누가 더 조바심 나고 걱정되겠습니까? 1등 될 가능성이 제일 많은 겁니다. 누가 후보가 되든 민주당의 재집권만 바라는 예컨대 진보 유권자가 있다. 그런 사람이면은 그런 사람이 연기를 편다면 혹시 모르지만 이해 당사자가 4등, 5등, 6등, 10분의 1, 5분의 1도 안 되는 사람이 본선 걱정하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1등한 사람이 그 자리로 하자는 게 더 얘기가 되는 겁니까? 이게 설득이 없는 얘기다. 그런데도 한참 뒤처진 이 주자들이 1위 걱정을 하듯이 1위를 걱정하는데 한참 떨어져 있는 사람이 경선 연기론을 짚히는 데는 여기에 우리가 관찰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뭔가 이재명 경기지사가 비문주사라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재명 지사에게 후보 자리를 주지 않고 싶은 심리와 그 계산이 있는 겁니다. 주고 싶지 않은데 자신들이 현재 지지율은 떨어져요. 그 9월 경선이면 도저히 가망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시간을 벌어놓고 보려는 것 같습니다. 연장전 하자는 것도 연장전. 이재명 지사들이 시간을 벌면은 혹시 이재명 지사를 따돌릴 수 있지 모른다고 이렇게 내심 희망을 갖는 것은 시간만 있으면 조금 이길 수 있다, 역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사실은 이재명 지사가 20% 안팎의 지지도 거기에 박스권에 몇 달째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지율이 가령 지금 30%나 35% 들어서 대세론을 형성된다면 그런 얘기를 못할 텐데 야 이거 조금만 하면은 20%대니까 뒤집을 수 있겠나라는 그래서 반 이재명 지사 주자들이 지지율이 떨어져도 지금 이제 무슨 찬스가 있다고 기대를 하는 겁니다. 하여튼 2달 더 연장됐다고 해서 격차가 더 벌어질지도 모르고 그런데도 하여튼 연장전을 해서 시간을 벌려놓고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혼자 힘으로는 힘이 붙여요.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여러 명이 반 이재명 지사라는 게 뭡니까? 친문의 구애를 받아서 후보가 되려는 넓은 의미의 친문 계열 주자들입니다. 이재명 말고는 박용진 이 두 사람 말고는 전부가 친문 계열입니다. 이 사람들끼리 어떻게 이제 스크럼을 짜가지고 공동으로 경선 연기론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낙연 대표가 대권 주자라고 나온 최문순 강원지사하고 무슨 식사를 하고 만찬을 하면서 의기투합을 한다든가 정세균 전 총리가 이광재 의원하고 회담하면서 연대 분위기를 잡는 것 이런 식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송영길 대표도 처음에는 연기하면 곤란하다는 입장이더니 슬금슬금 후퇴하는 듯한 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어요. 사실 이 경선 연기로는 몇 달 전에 부산 친문 중에도 친문의 핵심인 부산 친문의 전재수 의원이 처음 꺼냈었습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회의론이 지배져 있어. 그걸 지금 바꿀 수 있어 이랬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그렇고 이낙연 전 대표도 이 두 분 다 주자입니다만은 대권 주자들도 소극적이었어요. 그래서 수면 아래로 들어갔는 듯 했는데 이달 들어서 슬금슬금 민주당 내에서 이제 경선 연기론이 다시 나오더니 국민의힘에서 이준석 대표가 등장하니까 이제 노골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더니 이제는 대선 주자들이 직접 다른 사람 시켜서가 아니고 자기 측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 직접 경선 연기론을 공론화하고 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대표적입니다. 지난 8일 경선 시기나 방법에 대해서 진지하게 논의할 시점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광재, 김두관, 최문순 이분들도 주자들입니다만은 이분들도 이제 공개적으로 경선 연기론을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낙연 대표 쪽에서는 윤영찬 의원이 측근인데 이 사람도 경선 시기 조정할 수 있다고 본다라고까지 말을 하긴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재명 지사는 어떠냐? 아주 완강합니다. 정치는 신뢰가 중요하다. 중요한 건 국민의 눈높이다. 그래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재명 지사 측은 7, 8월에 후보들끼리 치열하게 경쟁해서 9월에 후보가 정해진 다음에 그 후보 중심으로 국회에서 예산이니 입법 같은 걸 만들든지 입법을 하든지 해갖고 후보 구도로 이걸 짜야 된다. 그것이 내년 대선의 실질적인 정책적 준비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 측하고 반이재명 지사 진영 간에 이렇게 첨예하게 대결하고 있어서 지금 대선 기획단이 게 대선의 전반적인 걸 기획하는 겁니다. 이제 경선 일정을 짜고 뭐를 하고 그리고 오늘 2월 21일부터 22일까지 당내 예비 후보, 당내 경선에 나갈 예비 후보들 등록을 하는 일정이 정해져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될지 지금 불투명한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요, 지금 불투명하다 하지만 어차피 조용조용 매듭 지어서 굴러가기는 어렵게 되시나. 왜냐면 경선 일정을 어차피 진행해야 될 거 아닙니까? 경선 일정을 진행하지 않고는 어떻게 내년 대선을 치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정해야 돼요. 그러려면 이 문제에 매듭을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최고의결기관이 민주당의 최고위원회인데 최고위원회 이것이 정식 안건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 안건이 상정 안 된다면 그건 예정대로 9월 경선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안건으로 올라가면 이건 얘기가 달라집니다. 아마 빠르면 이번 주에 올라갈 것 같습니다. 만약 안건으로 상정되면 그 순간에 우리는 그냥 어떤 안건 하나가 어떤 회의에 상정한 걸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고 이재명 지사 측하고 반이재명 지사 측에는 무시무시한 살벌한 전운이 덮칠 겁니다. 왜 그러느냐? 최고위원회에 멤버 중에서 100% 이재명 쪽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결정을 하는데 이재명 쪽을 대리한 사람 여러 명도 아니고 한 명도 없으면은 그럼 이재명 지사는 거기서 결정하는 거 눈 뜨고 당하거나 앉아서 당할 거 아니겠습니까? 경선 연기로 결정이 안건이 올라갔다는 게 뭘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올릴 필요가 없는 걸 안건 올리는 거 아닙니까? 원래 일정도라면. 그래서 최고위원회에서 연기 결정이 되면은 이거는 일순간에 파워에서 밀렸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의 위상이 뚝 떨어져서 2달 후라고 해서 지금 상태로 가면은 막연하게 보면 2달 후에도 될 것 같지만 2달 후는 장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얼핏 보면은 2달 차이니까 2달 차이인데 지금까지 고공행진을 여당 내에서는 하고 있으니까 경선 연기론을 받아들여서 조용하게 경선을 치르자라든가 아니면 현재 민주당의 경선 후보, 대선 후보 뽑는 규정이 당원 투표 의사, 당원 의사하고 여론 투표 조사를 합쳐서 계산하는 방식인데 그러지를 말고 완전 국민 경선제로 하자. 이런 걸 조건으로 해서 경선 연기는 하는데 당원들은 당원 친문이 장악을 하고 있으니까 당원 얘기 빼고 완전 국민 경선제로 하자는 조건을 내걸면서 이재명 지사가 경선 연기론을 받으면 어떻겠냐는 주장도 있지만 이렇게 되면 밀린다는 거. 정치에서 밀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밀려서 이재명 조직은 크게 흔들릴 게 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달력에 있는 거 지금이 8월인데 2달 후면은 10월이 된다. 지금이 9월인데 2달 후면 11월이 된다고 이렇게 막연하게 그냥 남아있는 거하고 순리대로 그게 아니라 원래는 지금이 마감 시간인데 강제로 반대를 무릅쓰고 2달을 늦췄다. 이거는 전혀 성격이 다릅니다. 그대로 가는 시간이 남은 거하고 강제로 늦춘 거하고. 반이재명 측은 이 연기에 성공하면 그 여세를 몰아서 이제 경선에서 반이재명 주자 간의 합종 연행을 시도할 게 뻔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민주당 내에서 반이재명 단일화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고리는 뭐가 되냐? 이재명 지사의 고유 브랜드인 기본소득이 될 겁니다. 그 기본소득을 집중적으로 공격을 해서 반이재명 진영 간에
협력의 발판을 만들 겁니다. 이미 이낙연, 정세균, 이광재, 최문순 등 친문 계열의 주자들은 연일 지금 기본소득을 비판하고 있는 중입니다. 반 이재명 측이 이 문제에 대해서 기대하는 게 또 있습니다. 민주당의 경선 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주당의 경선 룰이 여러 명이 나왔다. 그럼 1등을 하면 무조건 후보로 확정되느냐? 그게 아닙니다. 50%를 넘어야 됩니다. 과반수. 과반수를 넘지 않으면 1등과 2등이 결선 투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재명 지사가 예를 들면 40%로 1등 올라갔다. 60%가 연합하면은 역전패하는 거 아닙니까? 과반수를 얻어야 되는 이 경선 룰, 이것 때문에 또 반 이재명 지사들 진영에서는 요걸 가지고 자기네들끼리 합종연행 할 수가 있다. 자, 이와 같이 복잡한, 결국은 경선 연기냐, 그대로 9월이냐 11월이냐, 9월로 예정대로 하느냐 11월 늦추냐, 이 문제가 이렇게 복잡하게 합종연행이 있고 세가 약해지고 뭐가 복잡한 문제가 되는데, 그거의 첫 갈림길이 최고위원회 안건을 상정할 건지 안 할 건지 여부라서 지금 아마 이제 금명간의 언론에 굉장히 요란하게 이게 보도될 겁니다.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최고위를 주도하고 있는, 그리고 대표 송영길 대표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해졌는데 이분이 지금 오락가락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안개 속이고 더 전운이 감돌고 있는 겁니다. 최고위에서 만약에 연기 결정이 나면은 이재명 지사는 이거 앉아서 당할 수 없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는지 좀 잘해보려고 하는 유화 기조를 유지했었는데 아마 강력 반발하면서 투쟁에 나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반대로요, 이재명 지사가 연기론을 제압을 했다. 전기론이 안 되고 예정대로 9월에 한다. 그러면 이재명 지사는 후보를 거머쥘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늦어지면 멀어지고 제대로 되면 높아진다. 힘을 제압을 한 거니까. 이런 상황을 염두에 뒀는지 이재명 지사는 오늘 자기의 최대 일곽 조직이 2개가 있습니다. 민주평화광장하고 성공포럼. 이 두 조직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합동토론회 축사에서 축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제 세몰이에 나서는 겁니다. 결국은 비문 이재명 지사로서는 후보를 쟁취할 거냐, 또 친문과 친문 계열에 있는 주자들은 이재명 지사가 후보가 되더라도 받아들일 거냐, 받아들이지 않을 거냐, 이 문제에 대한 싸움을 저 사람들은 저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 지사가 되더라도 오케이를 할 거냐, 이건 죽어도 못하겠다. 아니면 이재명 지사는 그래? 그럼 당신들 그러면 내가 쟁취하겠어. 이 싸움이 된다 이거죠. 이것은 굉장히 복잡한 핫한 싸움이기 때문에 권력 투쟁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내년 대선은 민주당은 해보나 많아질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선 연기론이 곧 이제 언론부터 나오기 시작할 텐데, 다시 나올 텐데, 이제 본격적으로, 그다음 조금씩만 거론됐습니다만, 이건 민주당 일각에서 나오는 소음 정도가 아니라 대선 전국의 아주 주요 변수가 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좀 지켜보시죠. 좋아요와 댓글과 구독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